안녕하십니까, 강타입니다. 자, 2017년 11월 12일 일요경마 경마방송 시간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도 강타의 엉뚱생뚱 고배당 경마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여기가 좀 이렇게 사무실인데요, 막혔어요. 막혀가지고 무라지가 덥습니다. 덥고도 산소가 부족하다 보니까 한 10분 20분 되면 눈이 침침하고 더워요. 그런데다가 막 숨도 콱콱 막혀요. 악정 고투입니다. 상당히 힘들어요. 어떡합니까? 먹고 살려면 해야 되니까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자, 전반적으로 봤을 때 일요경마 자체도 쭉 훑어보니까 출주수가 이제 조금씩 늘어나는 추세예요. 늘어나는 추세고, 또 후반부에는 또 조금 어렵게 흘러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반부와 후반부를 했을 때 요즘 경마 자체가 다 그렇지만 후반부 쪽에 조금 더 비중을 두고 접근을 하고, 전반부 쪽에서는 다정중 페이스를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일요 경마도 토요 경마와 맥락은 좀 비슷하고, 부산교차도 편성 자체로 봤을 때 출주수가 조금 적기 때문에 안정과 배당이 골고루 양상되는 흐름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쪽에 포인트를 맞추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서울경마 쪽에 올인할 생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서울경마에서 뭔가 사건 사고를 하나 만들어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강타의 트레이드 마크인 고배당 단통역중, 자, 승부처에서의 고배당 단통역중으로 자, 멋지게 한번 태극기를 휘날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과 함께 공부하는 일요경마 UCC 경마방송 강타의 엉뚱생뚱 고배당 경마 힘차게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요제 1경주입니다. 느린 경주예요. 느린 경주라는 점이 이번 경주의 특징이고, 종반 쭉쉬면 마필들의 대역전 가능성을 어느 정도 갖고 있다는 것이 이번 경주의 특징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런 맥락으로 봤을 때 가장 기대치를 높게 받을 수 있는 마필은 2번 큐피드 닥터라는 마필입니다. 큐피드 닥터를 세게 보는 이유는 초장에 얘기를 했지만 느린 편성의 종반 뚝심 측면에서 가장 우위를 보여줄 수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경주의 특징에 부합될 수 있는 마필이라 강하게 보는 거예요. 자, 그리고 거리 또한 1300이기 때문에 충분히 잡을 수 있는 여력을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 마필이라 2번 큐피드 닥터는 무조건적으로 배팅권에 난처가 시켜볼 수 있는 입상 가능거 전력으로 봐줄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경주. 자, 일단 능력 측면에서의 우위를 보여줄 수 있는 마필은 당연히 4번 루비 벌킨이란 마필이에요. 루비 벌킨이란 마필도 편성으로만 놓고 보면 무조건적으로 배팅권에 난착을 시킬 수 있는 출전마중 순수 능력상 가장 우위를 보여주는 마필이라 역시나 배팅권에 당연히 안착을 시켜야 되는 입상 가능거 전력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자, 다음은 일요 2경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일요 2경주는 오늘 강타의 일요경마 첫 번째 승부처가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요즘 강타의 첫 번째 승부처의 적중 승률은 굉장히 높아요. 지난주에도 부산, 서울 모두 할 것 없이 첫 번째 승부처를 적중하는 파란을 일으켰던 강타이기에, 자, 이번 주도 자신있게 강타가 못하면 다른 사람도 못한다, 이런 각오로 한번 멋지게 적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2경주의 특징, 선행을 갈 수 있는 마필은 외곽 게이트에 12번 스피드 여왕이 나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그 뒤를 따라갈 수 있는 마필이 7번 내각 끝판왕이라는 마필이에요. 자, 그래서 레이스를 주도할 수 있는 마필들은 이들 2두가 레이스를 주도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일단 안정적인 능력으로 본다면 당연히 7번 내각 끝판왕이 조금 더 안정적인 능력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원클캣의 자마죠. 선행형 혈통을 갖고 있는 마필들이에요. 원클캣, 포리스트 캠프, BY 신세이키, 이런 혈통들은 대부분 선행형 혈통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혈통들은 대부분 선행형 혈통이기 때문에 데뷔전에서 나름 선행력을 보여줬다면 이전째에는 더 나은 선행력을 보여줄 수 있는 여지를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기 때문에 편성만 놓고 오면 7번 내각 끝판왕은 배팅권에 당연히 안착을 시켜야 되는 마필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이변 연출이 가능하다면 외곽 게이트의 12번 스피드 여왕이라는 마필,
요 마필도 선행을 간다면 버틸 수 있는 여지를 갖고 있는 것이 근간 두 번의 경주에서 한 번은 선행을 갔을 때는 괜찮은 능력을 보여줬고 지난번 경주 때는 선행을 못 가서 아쉬운 면을 보여줬지만 외곽에서 임기현이가 휴머리로 선두권만 모색해준다면 의외로 끈끈하게 버틸 수 있는 여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 12번 스피드 여왕은 배당권 전력으로 안고 가볼 수 있는 여력은 있다. 자, 그래서 이 두 마리를 이번 첫 번째 승부처에서는 추천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마리나 가르쳐 드렸으니까요. 여러분들이 꼭 한번 이번 이 경주 첫 번째 승부처에는 참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은 1호제 3경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전력미숙의 신마와 현곤성장마 간의 접전 양상의 구도. 자, 일단 배팅권의 충만감은 버티고 있죠. 현군의 충만감은 2번 시티엔젤입니다. 야, 어느 순간에 이기의 기수가 이기의 기수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보면요. 몸짱이에요. 제가 한 5, 6년이 지났나? 한 7년 지났나? 유상한이가 기수였을 때니까 꽤 됐죠. 유상한 기수가 지금은 이제 예상가로 활동을 하고 있으니까. 그때 이제 기수 체육대회에 제가 나갔었는데 기수들하고 일반인들하고 축구 시합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5월 달에 했기 때문에 굉장히 더웠거든. 그래서 이제 막 이게 반팔티 입고 이제 축구를 하게 되잖아요. 야, 그런데 이기랑 축구를 했는데 야, 몸이 엄청 좋더라고. 그래서 내가 지나가면서 전반전이 끝난 뒤에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 야, 너는 몸으로 보면 문세영이보다 말을 더 잘 타야 되는데 야, 너 몸이 아깝다. 더 말을 충분히 더 잘 탈 수도 있을 텐데 이런 얘기를 한 기억이 나요. 이번 시티엔젤은 이번 편성에서 뭐 충분한 가능성을 갖고 있는 마필이고요. 오버 백투백이라는 마필이 있는데 요 마필이 아무래도 신마 중에서는 가장 뛰어난 능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오버 백투백까지는 배팅권에 안착을 시켜야 되는 마필이고 이 마필은 경매가가 개별 경매를 했던 마필인데 1억 2천짜리의 고가의 마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버 백투백 신마이지만 꼭 배팅권에 안착을 시켜볼 수 있는 입상 가능권 전력으로 말씀을 드릴 수 있다. 이렇게 정의를 내립니다. 자, 다음에 1호제 4경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경주 나름 충만감의 후착 대반란이 예측되는 편성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이번 경시 배팅권의 충만은 7번 럭키미스터라는 마필입니다. 럭키미스라는 마필입니다. 주행검사를 굉장히 잘 받았던 마필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지난번 데뷔전 때 오히려 더 못 뛰었어요. 그러니까 선행이 아닌 선행으로 뛰었던 마필인데 오히려 데뷔전 때 자기 기량의 베스트를 보여주지 못했던 아쉬운 면을 보여줬던 마필인데 이 편성에서 뭐 군기 일합격의 능력상 대가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후차권을 누구로 인정을 하느냐 여부가 관건인데 일단 안정적인 능력으로 봤을 때는 3번 남원킨이라는 마필입니다. 그간 점진적인 경기력 성장을 보여줌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강한 편성을 만나서 언뜻 보면 착승권 이상의 능력도 못 보이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보면 스텝 바이 스텝으로 계속적으로 능력을 신장시키고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자, 이번에도 3번 남원키는 피리 배팅권에 난착을 시켜야 되는 입상 가능권 전력으로 볼 수가 있다. 자, 여기에 이제 그 외 마필들 중에서 또 어떤 말이 입상이 가능할지 여부가 관건이긴 한데 안쪽 게이트에 있는 마필들이 은근히 괜찮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5번 초록 질주라는 마필도 괜찮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유형의 마필들은 피리 배팅권에 난착을 시켜볼 수 있는 입상 가능권 전력으로 말씀을 드릴 수 있다. 이렇게 정의를 내리는 경주. 자, 다음은 이제 강타의 자랑 부산교차 1경주가 되겠습니다. 자, 부산경마는 누가 뭐라고 해드려도 강타가 최고라고 하면서 자, 개장 초부터 떠들었던 얘기입니다. 자, 여전히 뭐 부산경마만큼은 강타가 최고라고 자부하는 강타이기에 자신있게 붙어보는 거예요. 자, 일단 능력 측면으로 우위를 보여줄 수 있는 마필이 누구냐가 관건인데 다들 고만고만합니다. 고만고만하기 때문에 어느 마필이 툭 삐지는 편성은 아닌데 일단 배팅권에 꼭 안착을 시켜보고 싶은 마필은 7번 스타골드라는 마필입니다. 야, 7번 스타골드 이게 이번에 되나? 이렇게 얘기하실 수 있죠. 패턴이 너무 좋아요. 450담화의 중체격을 갖고 있는 마필이고 근간 두 번의 경주에서 연속 하강된 전력을 보여주며 심의 비축을 안고 있고
그로 인해서 패턴적으로 선취인 여부도 동반 상승의 가능성이 높은 가운데 최은경 기수가 오래간만에 기승을 하고 있는데 약간의 공백기를 갖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보면 병력은 없는 마필이라 실버스타 골드는 자기 능력의 베스트를 끌어내는데 전혀 하자가 없다. 자, 그래서 배팅권에 당연히 안착을 시켜볼 수 있는 입상 가능성 전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자, 다음은 10번, 예, 부산 볼트라는 마필입니다. 부산에 여성 기수로서 최은경이가 있다면 서울에는 당연히 김혜성 기수가 있죠. 이 10번, 부산 볼트라는 마필도 근간 두 번의 경주에서 연속 상승된 경주력을 보여줬지만 여전히 패턴적으로는 선취인 여부도 동반 상승의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10번 부산 볼트 역시도 피리 배팅권에 난척을 시켜볼 수 있는 입상 가능성 전략. 고로 이번 부산 1경주는 여성 기승인 7번 스타골드와 10번 부산 볼트 두 마리를 강력하게 외쳐봅니다. 자, 다음은 1호 5경주 오늘 강타 1호 경마 하이라이트 승부처가 되겠습니다. 비슷한 전력을 부여한 인기만 접전 양상의 구도. 자, 옥석을 제대로 가려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경주예요. 자, 일단 기본적으로 어떤 마필에게 가장 신경을 쓸 수 있느냐 여부가 관건인데 다들 고만고만합니다. 일단 가장 눈에 띄는 마필은 2번 즐거운 함성입니다. 지난번 경주 때 생바닥을 때려놨습니다. 하지만 그 이전까지는 계속적으로 소폭이지만 꾸준한 경제력 상승을 보여줬던 마필이에요. 그러니까 능력을 계속적으로 소폭이지만 꾸준하게 끌어냈으면 어느 정점에 이뤘을 때는 그만큼의 그 파강된 전력을 보여주는 게 일반적인 경주마의 성장이에요. 그러고 나서 다시 그 능력을 원상복귀된 능력으로 회복을 하느냐 아니면 소폭 회복을 하느냐 이 부분이 관건인데 패턴적으로는 선취인 여부도 동반 상승의 가능성이 높고 또 나름 선두권 최선 전개가 가능한 마필이기 때문에 자, 이번에도 2번 즐거운 함성은 어찌됐던 간에 하이라이트 승부처에서 배팅권의 필히 안착을 시켜볼 수 있다 없다?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당연히 세게 보는 마필이고요. 나머지 마필들 중에서 과연 어떤 말이 갈 것인지 요번에 승부가 아주 제대로 걸려있는 마필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마필을 강력하게 승부를 해서 자, 이번 경주 시에도 자그마한 상황을 한번 연출해 볼 수가 있다. 그러니까 제가 노리는 마필이 안 팔리기만을 기다리는 하이라이트 승부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복병권 마필을 강력하게 승부를 해서 중구배당 단통으로 때려보는 자, 1호제 5경주 1호 경마 하이라이트 승부처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부산교차 2경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포춘드립이라는 신마가 있기는 합니다만 아직까지 조금 힘들어 보이고요. 아무래도 성장마 중에서 어떤 마필이 가장 세냐 이걸 물어보는 경주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본적인 능력 자체로 봤을 때는 4번 스위치가 그래도 가장 좋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선행력은 좀 부족하지만 중반 탄력이 굉장히 우수한 마필이에요. 조금 아까도 저희 직원하고 얘기를 하는데 어저께 꿈을 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현중이가 외곽에서 날라온다는 꿈을 꿨다는데 바로 이 마필 같습니다. 4번 스위치입니다. 57kg의 가부종을 달고 있고 근간 두 번의 경주에서 연속 하강된 전력을 보여줬지만 실질적으로 공백기를 갖고 있었다는 점에서 지난번 경주 때는 베스트의 기량을 보여주지 못했다. 자, 그렇다면 이번 경주가 정상적인 주기에 정상적인 훈련을 실시했다면 공백 이전의 베이스의 능력을 보여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4번 스위치는 편성상 강력한 대가리로 읽어줘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경주. 자, 그렇다면 이제 나머지 마필들 중에서 어떤 말을 후착으로 인정을 하느냐 요 부분이 이제 관건인 편성이라고 보면 되는데 안정적인 능력으로 보면 3번 하늘의 뜻입니다. 요즘 서울은 유성환이 부산은 조성건이 가장 이 경마 팬들에게 욕을 맞는 기술이 아니냐. 그러니까 말을 못하지는 않는데 인기마의 기승시 입상률이 떨어지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승부를 못해주니까 경마 팬들이 욕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특히나 우리나라 경마 팬들의 50% 이상은 다 빨갱이에다 승부를 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데 그 빨갱이가 안 들어와 버리니까 인기마를 타고
그러니까 이제 조성곤이나 유승환이가 욕을 많이 먹는 것 같은데 3번 하늘의 뜻은 선행 선입이 가능한 마필이고 자 이번 편성에서도 선두권 모색이 가능한 전력입니다. 어차피 2번 보경돌풍과 3번의 하늘의 뜻이 선행이 비슷한 마필들이기 때문에 어쨌든 3번 하늘의 뜻도 전개 이점을 안고 선전의 메리트 가져볼 수 있는 마필. 자 그래서 4번 스위치를 놓고 한번 승부를 해볼 수 있는 경기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에 이제 1호제 6경기 오늘 강타의 1호경마 1차 메인 승부처가 되겠습니다. 빰빠라밤 빰빰빰빰빰 빰빰빰빰빰. 자 이번 경기는 오피스탄 전력을 부여한 마필들 간의 한판 승부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다들 고만고만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 중에서 옥석을 제대로 가려야만 적중이 가능한 경기다 이렇게. 자 그래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한 경기라는 점을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 은근히 까다롭습니다. 은근히 까다롭다는 점 말씀을 드릴게요. 12기라는 마필도 있고 뭐 여러가지가 있죠. 자 일단 눈에 확 띄는 마필, 지난번 경기 때는 약간의 공백기를 갖고 베스트의 기량을 보여주지 못하면서 소폭 조정을 거쳤는데 이번에는 정상적인 주기로 들어온 마필이고 6주 만에 출전을 하지만 뭐 큰 부상은 없어요. 감기 정도가 있네요. 감기 정도를 갖고 있는데 마필의 상태는 최상이다. 자 9번 안양치타입니다. 안양치타 안양 이런 거 들어가는 마필들이 마체가 대부분 작습니다. 옛날에 7조가 박진호 조교사가 있었던 마박이잖아요. 그러면 그때 당시에는 대부분의 마필들이 엄청나게 덩어리가 컸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7조 마박의 마필들이 대부분이 컸는데 이번에 구자홍 조교사는 반대로 마필을 그렇게 큰 걸 선호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마체가 그다지 크지 않고 또 청해마도 은근히 많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필 자체들이 근성이 굉장히 좋은 마필들이 많은데 이 9번 안양치타도 그런 종류의 마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호크윙에 자만해요. 저기 장수목장에 보면 호크윙 있잖아요. 저는 호크윙하고 찍은 사진이 제 방에 이렇게 딱 있어요. 그러니까 옛날 장수목장 견학을 갔을 때 제가 호크윙하고 이렇게 손을 잡고 이렇게 찍은 사진이 있는데 호크윙은 그렇게 마체가 크지가 않습니다. 얘가 중체격을 갖고 있는 마체인데도 불구하고 상당히 근성이 빠르고 병력이 작다는 단점을 갖고 있지만 마필 자체의 순수 걸음은 굉장히 좋은 그런 혈통을 갖고 있는 마필이 호크윙의 자마들인데 9번 안양치타도 예외는 아닌 것 같습니다. 기본 순발력을 갖고 있고 종반 탄력까지도 겸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자 이번 1차 메인 승부처에서는 9번 안양치타는 피리 배팅권의 난척을 시켜볼 수 있는 일상 가능권 전력으로 봐실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한번 노려본직한 마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9번 안양치타를 놓고 자 이번 1차 메인 승부 자 어떤 말을 때릴까요? 제가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어떤 말을 때릴 것 같아요? 보이는 인기만 절대 아닙니다. 숨어있는 복병만을 제대로 감고 들어가가지고 여기서 자그마한 상황을 내드릴 겁니다. 팔리는 마필 분명히 존재합니다. 하지만 그들 마필들이 이복균씨 강타가 때리는 마필들이 아니라 제끼고 걷어내고 이런 마필들을 걷어내고 복병마 위주로 공략을 해서 1차 메인 승부처에서 중고배당 단통으로 멋진 상황을 한번 연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부산교차 3경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조촐한 8두의 편성이죠. 자 아무래도 선두권을 모색하는 마필들이 전형적인 선행마라고 볼 수 있는 편성은 아닙니다. 4번 코라지오 정도가 선행을 모색할 가능성이 있지만 이 마필이 전형적인 선행마라고 볼 수는 없는 편성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아주 빠른 선행마도 없고 또 종반 탄력 위주의 마필들이 그만큼 선전의 메리트를 강하게 봐줄 수 있는 그런 편성이라는 점이 이번 경기의 특징이 되겠습니다. 자 4번 코라지오입니다. 레이팅 점수가 가장 높죠. 그러다 보니까 57kg의 과부중을 달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마필 자체의 담화 자체가 507kg짜리 나름 건장한 순발이기 때문에 57kg가 부담이 된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패턴이 문제인데 지난번 경시 살포시 능력을 끌어내면서 2창에 성공을 했는데
여전히 패턴적으로는 선취인연보도 동반 상승의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한 번 더 선전의 메리트를 가져볼 수 있다. 자, 다음은 7번 메이킹 승리라는 마필입니다. 자, 이 마필도 근간 3번의 경주에서만 놓고 본다면 가장 안정적인 전력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과언이 아니기 때문에 7번 메이킹 승리 역시도 피릭 배팅권에 난척을 시켜볼 수 있는 경주. 자, 그래서 이번 3경주 역시도 안정적인 능력선에서 입상마가 나올 가능성이 높은 경주로 4번 커라지오와 7번 메이킹 승리를 배팅권에 피릭 안착을 시켜볼 수 있는 편성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자, 다음은 1호제 7경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1호제 7경주입니다. 이번 경주도 언뜻 보면 엇비슷한 전력을 부여한 인기마가 혼전구도처럼 보이지만 반대로 생각을 하면 또 입상마 우열이 어느 정도 드러난다고도 생각해 볼 수 있는 경주예요. 자, 그래서 양면석을 띄고 있다고 해더라도 가언이 아닌데 먼저 1번 태양의 후예입니다. 제가 이 마필은 기복이 심해요. 그러니까 우라가 있다는 얘기야. 마필의 성격이 칼칼하던 간에 이 마필 자체가 그 기수나 전반적인 훈련에 몰입할 수 있는 마필이 아니기 때문에 실전에서 어느 정도의 기복을 심하게 보이는 단점을 갖고 있기는 하지만 뛸 때는 또 상당히 띄워주는 마필이기 때문에 자, 근간 2번의 경주에서 연속 하강된 전력을 보여주다 지난번 경주 때 걸음에 물꼬를 터놓고 이번에 패턴적으로도 선취인연보도 동반 상승의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1번 태양의 후예는 뭐다? 입상 가능거 전력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배팅권에는 당연히 안착을 시켜야 된다, 말아야 된다, 시켜야 된답니다. 자, 그랬으면 배팅권에 꼭 안착을 시켜볼 수 있는 입상 가능거 전력으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나머지 마필들 중에서 어떤 말을 가져갈 수 있느냐, 이게 이제 관건인데, 조심스럽게 추천을 드리는 마필은 10번 코라이언이라는 마필인데, 요 마필이 사실상 안정적인 성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뭐였죠? 장기 휴양을 하고 출전을 하죠. 32주 만에 출전을 하고 있는 장기 휴양마이기 때문에 제격대 걸음은 그다지 나쁘지가 않았던 마필인데 문제는 선행력이 좀 부족해요. 선행력이 좀 부족한데 이번 편성이 사실상 4번 델타 K라든지 여기에 3번 버나디쇼라든지 이런 마필들이 선두권을 모색할 수 있는 편성인데 제가 보기에는 정말 뚝심의 문제를 보여주는 마필이라 선두권이 맹위를 떨치기는 어렵다는 생각입니다. 자, 그래서 의외로 배당이 터진다면 10번 코라이언이라는 마필이 배당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 없다?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10번 코라이언이라는 마필은 배팅권에 안착을 시켜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다음은 부산교차 4경주 오늘 강타의 부산경마 첫 번째 승부처로 들어갑니다. 8두밖에 출전은 안 하지만 굉장히 혼전입니다. 전개상으로는 뚜렷하게 이점을 갖고 있는 마필도 없고 종반 뚝심이 우수한 마필들이 다소 포진하고 있는데 이들 뚝심이 다들 고만고만해요. 어느 마필이 확연히 낮다 이렇게 얘기를 드릴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전개의 능력상 상당한 혼전으로 치달을 가능성이 있다 없다? 있다라고 보셔야 되는 편성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어려워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자, 일단 배팅권에 재미나게 보는 마필은 6번 킹스톰이라는 마필입니다. 8번 인패션도 마린과 함께 3주 만에 출전을 하고 있고 4주 임금만 마방에서 동반 2두를 출전시키고 있는데 6번 킹스톱이란 마필이 근간에도 1600과 1800을 뛰면서 어느정도 거리 적응력은 마스터를 해놓은 마필이고 지난번 경주 때 소폭 조정을 거쳤던 마필이라 이번에 패턴적으로도 선취인연보도 동반 상승의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자, 이번 6경주 부산경마 첫 번째 승부처에서는 6번 킹스톰은 피리 배팅권에 난착을 시켜야 되는 입상 가능권 전력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자, 여기에 확실하게 중배당 단통은 메이드가 되어 있어요. 제대로 뛰는 마필은 메이드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마필을 조지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딱 3조 정도로 압축을 해서 제대로 된 중배단 단통을 기대하는 부산경마 첫 번째 승부처 부산교차 4경주에 여러분들의 많은 성원을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1호제 8경주 오늘 강타의 1호경마 준메인 승부처가 되겠습니다. 야, 지난번 경주 때 파란의 주인공이 이번 경주에 출전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11번 구통사죠. 야, 이게 웬일이야. 난리 생난리가 나버렸습니다. 안토니오 기수가 기승을 하고 근간 두 번의 경주에서 연속 3착과 지난번에 바닥을 때려버렸습니다. 10착을 차지했죠. 야, 이게 뭐가 잘못된 거냐 아니면 뭐가 문제냐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번에도 사실상 능력으로만 놓고 본다면 가장 출중한 능력이라 하더라도 가온이 아니거든요. 자, 그래서 쉽게는 사실 자르기는 어려운 마필이에요. 11번 구통사를. 하지만 근간 두 번의 경주에서 문제는 확실히 보였습니다. 뭐가 문제일까요? 여러분들과 함께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이번에 전격적으로 누굴 태웠어? 4kg의 감량 2점에 김효중이를 턱하니 태어났어. 야, 이거 마필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니야? 그래서 요배통밖에 없어. 그러니까 허리가 안 좋은 거거든. 허리가 안 좋으면서 전반적인 마필 추진이 안 되고 있다는 얘기거든. 그래서 11번 구통사는 이번 경주 인기권 전력으로 팔릴 가능성은 높지만 맥시멈으로 받치기 정도를 고려해 볼 수 있는 마필이지 이 마필을 대가리로 놓고 때리는 건 상당히 불안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자, 편성상 대가리는 존재합니다. 자, 그리고 근간 두 번의 경주에서 연속 입상에 실패를 한 11번 구통사는 받치는 정도로 고려해 볼 수 있는 자, 1호제 8경주 준비행 승부처 강타만이 안고 가는 무조건 충마에 단통 자체도 11번 구통사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는 마필을 제대로 된 중고바당 단통으로 승부를 하는 1호제 8경주 준비행 승부처 한번 제대로 된 적중으로 자, 여러분들을 맞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부산교차 5경주 오늘 강타의 부산경마 최대 UCC 메인 승부처입니다. 빰빠라밤 빰빰빰빰 자, 오늘도 강타의 메인 승부처에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자, 멋진 적중으로 인사드릴 수 있도록 자, 강타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을 드리면서 자, 경상남도 도지사의 대상 경주가 되겠습니다. 지난번 경주 때 완전히 우리에게 울음을 줬던 마필이 있죠. 핫바지 중에서도 상핫바지. 우리들의 영웅 유승환이가 또 족밥짓을 했습니다. 아니, 진짜 가슴이 아파. 가슴이 떨려. 그게 아니라 가슴이 아파. 완전 상족밥. 외곽에서 기어 나오지도 못하고 아니 외곽이래. 게이트에서 발주 막혀가지고 개 생제를 하더니만 그러면 어떻게든지 중속을 추진을 해가지고 앞에다 갖다 붙여야 되는데 또 6착을 하더라고. 6번째로 따라오더라고. 그러더니만 막판에 날라오면서 멋지게 승부를 하는 듯 싶어서 우승을 차지했던 그런 마필인데 코리아 스프린트에서 개판 쳐놓고 지난번 문화일보배에서 또 대가리 치고 웬 생지랄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러니까 어쨌든 8번 실버 울프는 이번에도 입상은 가능한 전력인데 기복이 좀 심한 것이 단점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선행을 갈 수 있잖아. 그리고 편성이 좀 약하잖아. 그러니까 이번에는 8번 실버 울프가 56kg를 달고는 이길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없다?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여기 뭐 단통은 있네요. 그러니까 그냥 깔끔한 단통은 있네. 배당이 문제이지 깔끔한 단통 모셔 깔끔한 단통 배당이 얼마인지 모르지만 깔끔한 단통으로 모십니다. 제대로 된 단통 부산 5경주 메인 승부처. 이게 제가 농담 비슷하게 얘기를 하니까 햇소리라고 들으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게 아닙니다. 제대로 된 단통, 확실한 단통.
깔끔한 한통. 자, 여기서 승기 잡습니다. 자, 1위지 구경주입니다. 이번 경기는 오늘 강타의 1호 경마 2차 메인 승부처인데 오늘 경주 중에서 가장 배당이 와장창창창창 터져가지고 상황을 내볼 수 있는 승부처가 바로 이번 경주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경주에서는 그냥 와장창창창으로 그냥 끝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시고, 그로 인해서 우리가 제대로 된 한구라를 할 수 있다 없다?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는 우리가 한구라 타이밍으로 잡고 제대로 된 승부수를 한번 던져봅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자, 일단 능력 측면으로 우위를 보여줄 수 있는 마필을 찾아야 되는데 선두권을 모색할 수 있는 마필은 8번 브로드웨이신입니다. 페로비치 등짝의 임봉춘 마방. 제가 아까 토요경마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 주는 21조 임봉춘 마방을 조심하시라고 말씀을 드렸다 안 드렸다? 드렸다! 거리는 1200이라면 8번 브로드웨이신이 그냥 왔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지만 헐수 문제는 거리가 1400이다! 그렇다면 경합을 펼친다면 오히려 꼬꾸라질 수도 있는 여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 얼쑤 이런 편성에서는 그야말로 신지가 한번 때릴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다. 코요테의 신지라고 있죠. 아주 우리 헬스클럽 가면 그냥 신지 노래만 나오잖아. 그냥 그냥 가라! 그러면 신지 노래 라라라라 막 나오면 그냥 신지 노래 맞춰서 열심히 아줌마들이 그냥 손 올려가면서 그래 걷고 그러잖아. 그때 그 신지라는 그 이름을 가진 기수인데 일단 말 타는 건 아주 기분은 좋아요. 추임말을 잘 타니까 아주 안 보이다가 그냥 직선 코너만 딱 돌면 저 뒤에서 그냥 풍차 돌리게 하면서 쫙 오는 거 보면 이러면서 그냥 때려 쳐서 하면서 이걸 탁 밀면서. 그러니까 말은 제가요 제주도 이호도 목장에 가서 처음으로 한번 타봤어. 그런데 그 전에 타본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2시간을 딱 끊었어 내가. 1시간에 장비까지 11만원인가 그렇더라고. 그래서 2시간을 딱 끊어가지고 내가 한번 타보겠다. 이제 딱 그러고서 이제 가가지고 딱 처음에 몇 번 이렇게 고삐 잡고서 이제 살살 갔어. 그러니까 거기 그 마필을 관리하시는 분이 그러더라고. 말을 타보셨나 보대. 타보지는 않고요. 말을 타는 거는 한 20년을 봤습니다. 그랬더니 웅덩이도 들쑥들쑥 하시고 템포도 좀 좋고 말을 좀 타실 것 같아. 그래서 그래요? 고맙습니다. 그랬더니 한번 놔드려 볼까요? 그러더라고. 그래서 그럼 놔보세요. 그랬더니 이 아저씨가 갑자기 야! 그러더니 말이 딱 뛰어가는 거야. 땀에 그냥 완전 놀래가지고 애 떨어질 뻔했어요. 그런데 그게 한 20m를 가니까 차하고 똑같더라고. 차가 운전대를 딱 잡으면 초보들이 겁나 빠른 것 같지 20km 달리는데도 200km로 달리는 것 같잖아. 근데 말도 똑같더라고. 와, 왜 이렇게 높아 거기가 또. 그리고 겁나 빨리 달리는 것 같아. 근데 한 100m 달려가니까 이게 뭐 별거 아니야. 이 뭐 더 밟아도 될 것 같아. 그래가지고 그냥 뭐 채찍이 있었으면 채찍 치고 싶더라고. 그러면서 힙불을 또 들썩들썩 하면서 갔더니만 말이 그냥 또 그게 반동이 뛰라는 건지 신호인 줄 알고 더 뛰더라고. 그래서 내가 말에 이게 실력이 있구나. 처음 타봤는데도 내가 봐도 잘 타는구나. 그래서 저랑 같이 간 이제 와이프한테 물어봤어요. 내가 빨리 달렸냐니까 빨리 달렸대. 그래서 나만 빨리 달렸다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뭐 걸어갔는데도 말 처음 타니까 그럴 수도 있잖아. 느끼는 게 그럴 수 있으니까. 근데 빨리 달렸다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이거 세울 줄 모르잖아. 그래가지고 내가 이렇게 그 경주만 탈 때 보면 얘네들이 으야 이러면서 이렇게 고삐 잡아당기면 쓰더라고. 그래서 저쪽에 가서 한번 해봤지. 뭐 이왕 죽게 아니면 까무치기다 해서 으야 하면서 딱 했더니 진짜 쓰는 거야 말이. 야, 이거 신기하다. 이거 기가 막히구나. 이게 내가 소질이 있구나. 내가 기술을 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 그러면서 또 다시 딱 잡아가지고 갈아 잡고서 그냥 그랬더니 말이 또 미친 듯이 뛰는 거야. 와, 그래가지고 야, 이거 훈련이 잘 된 말이구나. 그래서 내가 말을 처음 타봤는데 그때 기억이 생생합니다. 그리고 말을 본 게
나한테 그 실전에 가서도 쫄지 않고 말을 탈 수 있게. 그래서 나 처음 타봤다. 실제로는 그 관리하시는 분한테 그러니까 잘 타시는 거라고. 굉장히 잘 타고 기분 되게 좋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말을 괜히 건 게 아니구나. 그래도 내가 전문가구나. 그런 걸 한번 느꼈어요. 그래서 누가 물어보면 말 탈 줄 안다고 그래요. 난 탈 자신이 있어. 지금부터 겁이 안 나더라고. 말이 이상하게. 구경주 2차 메인 승부처인데 6번 번개 파이터 얘기하다 삑사리가 나가지고 딴 데 갔다 왔는데 이 번개 파이터 이번엔 될 것 같습니다. 거리가 1200이면 안 돼요. 근데 이게 차상만 타거든. 3차 퐁당퐁당 이렇게밖에 안 되는데 요번엔 1400이라서 좀 재밌게 봐요. 그렇기 때문에 6번 번개 파이터는 세게 보고 있다. 자, 2차 메인 승부처에 우리의 키는 6번 번개 파이터가 지고서 자, 제대로 된 중배당, 고배당 단통으로 멋진 상황을 한번 연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끝으로 이제 부산교차 6경주 오늘 강타의 부산경마 준메인 승부처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빨리 왔죠? 이제 거의 후반부까지 왔는데 한번 또 달려보겠습니다. 이번 경기는 떡하니 보니까 고만고만한 능력을 갖고 있고 또 선행을 갈 수 있는 미스터 Y가 있는데 이건 뭐 못 버틸 가능성이 높고 12번 에이스 글로리도 근간의 행보가 안 좋고 그렇다면 이번 경기 시 이제 기대치를 가져볼 수 있는 마필은 아무래도 이제 7번 하이섹시라는 마필이 있는데 지난번 경주 때도 1200에서 제가 무슨 말을 얘기한 게 기억이 나냐면 기본적인 순발력은 갖고 있는 마필이다. 자, 그런데 이제 종반 탄력이 어느 정도 끌어내주느냐 여부가 관건인데 안정적인 추임력을 좀 보여줬어요. 그러면 출전마 중에서 7번 하이섹시가 갖고 있는 추임력이 괜찮거든요. 그런 가운데 기본적인 순발력을 갖고 있어서 전개상 최적 선입이 가능한 마필이거든. 그러니까 7번 하이섹시는 이번 경기에서도 성장마 단계에 있는 마필이라 충분히 선전의 메리트를 가져볼 수 있다. 그러니까 7번 하이섹시는 편성상 입상이 가능한 전력으로 강하게 읽어줄 수 있는 입상 가능한 전력으로 볼 수가 있다.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경주. 자, 여기에 이제 후착이 누구냐가 관건인데 제대로 된 단통을 때릴 수 있는 마필이 톡하니 버티고 있죠. 자, 이 편성에서 뭐 말이 필요 없습니다. 제대로 된 단통은 뭐돼 있다? 메이드 중계당 단통 승부처. 자, 부산교차 6경주 여러분들에게 멋진 적중으로 인사드릴 수 있도록 강타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을 드리면서 자, 이제 10경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나름 충막감의 마필은 버티고 있는 가운데 후착 접전 양상의 구조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는데 바로 5번 장산시티입니다. 뭐 지난번 승급전인데도 뭐 그냥 뭐 여유있게 1200에서는 내가 왕초지 이러면서 나 잡아봐라 하면서 그냥 뛰었던 마필이죠. 셉니다. 굉장히 세요. 자, 여기서 이제 한 마리를 딱 건졌습니다. 바로 3번 이강사성인데 야, 이거는 뭐라 그럴까 그러니까 아주 걸음이 우수한 마필은 아니에요. 그런데 자기 뛸 수 있는 걸음은 항상 뛰어. 그러니까 편성이 맞아야 입상이 가능한데 이번 경주에서는 3번 이강사석이 충분히 자력 입상을 할 수 있는 편성을 만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번 경주는 5번 장산시티와 3번 이강사석 이 두 마필을 강력하게 추천을 드립니다. 자, 이제 11경주 오늘 강타의 일요경마 끝장 승부처입니다. 고만고만한 마필들 간의 일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그렇기 때문에 편성으로만 놓고 오면 이변의 가능성을 갖고 있다 없다? 갖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게 고민이 좀 되네. 팔리기는 10번 큐피드 파워가 팔릴 가능성이 있는데 또 9번 디플렉트 디맥션 같은 마필들이 팔릴 가능성이 있는데 왠지 모르게 얘네들한테 손질이 안 가는 건 강타의 잘못일까요? 딩동댕 아닙니다. 그러면 뭔가 배당바가 있어서일까요? 딩동댕 맞습니다. 자, 왠지 모르게 보이는 인기마들이 좀 불안해요. 그리고 1200이라면 굉장히 세게 볼 수 있는 마필들이 있는데 1400이라면
왠지 모르게 좀 불안한 마필들도 포진을 하고 있고, 또 배당마가 선전을 하면서 와장창하고 배당이 터질 수 있는 소지도 다분히 담고 있다고 볼 수가 있는 편성이라 얼쑤 그렇다면 배당이 터지는 게 아닌가. 11번 빅마운틴이에요. 팔 얘기는 10번 큐피드 파이브의 형철이가 팔릴 것 같은데, 저는 이상하게 11번 빅마운틴이 손질이 가네. 그렇다면 이번 편성에서 빅마운틴이 올 수 있으려면 선입 최적 정계가 기본 베이스로 가야 되는데, 개나리가 선행 가겠죠 어차피. 그러면 젠테를리가 가서 붙겠죠. 그 다음에 디프로매틱 미션이 따라가겠죠. 그 다음에 이제 4번 매로 빅마운틴이 따라간다고. 그러면 앞선에서 버티는 놈 한 놈과 선입선에서 올라오는 놈 한 놈이 매치가 되는 그림이 이번 경주에 입상 가능한 그림인데, 선두권에서는 저는 11번 빅마운틴은 제일 세게 본다 이 얘기예요. 야 형철 태종아 한번 보여줘라. 11번 빅마운틴 강력 추천을 하면서, 자 여기 이제 성입측의 강자 한 마리가 딱하니 버티고 있습니다. 상태 최상으로 마필 상태 최상인 보평만두를 제대로 때리고 가서 중고배당 단통으로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호르 강타가 준비한 일요경마 경마방송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준비할 수 있는 건 모든 걸 준비해 드린 것 같아요. 현장에서 더욱더 좋은 예상으로 목이 터져라! 자 한번 노력을 해서 일요경마 한번 올인해서 멋진 대성으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충성!